네, 대표 유형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을 모두 골라봐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횡령죄. 자, 기억.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답니다. 자기가 회사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대표이사예요. 그래서 이제 대표이사이기도 하고 이 사람은 그럼 이제 뭐예요? 대표이사이기도 하고 이제 채권자인 거죠. 근데 회사 돈이 있습니다. 자, 회사 돈이 있는데 이 회사 돈을 이사회의 승인 없이 승인을 하지 않고 뭐 했다?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을 했다. 자, 그럼 이거 마치 횡령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서 자신의 채권이라고 하는 거 보시죠. 자신의 채권. 자신의 채권은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회사의 채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거든 남의 거든 간에 이거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이 우리 회사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건 회사에 채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채무가 아니고 회사가 지금 본질적으로 갚아야 될 채무가 있다고 하는 것이어서 이 돈으로 회사 돈으로 채무를 변제했다. 근데 물론 이제 이게 좀 이제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는 있죠. 야, 네가 받을 거 먼저 받아갔니?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그랬든지 저랬든지 간에 나는 회사에게 돈을 받을 돈이 있고 회사는 채무가 회사로서는 채무이기 때문에 이 채무를 뭐 했다는 거예요? 이 채무를 없앴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갚아야 될 돈을 결국 뭐 했다? 상환했다는 거죠. 그럼 회사에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사에게 유익한 거죠, 이거는. 회사에게도 유익하고 자기는 대표이사인데 자기도 자기 나름대로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을 이제 변제를 받았으니까 자기도 뭐 하는 거야? 자기도 유익하죠. 자, 이거는 뭐다? 윈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전문 용어로 뭐예요? 윈윈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아주 뭐 잘한 짓이다. 짓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성립하는 것을 모두 골라. 여기 이제 성립하지 않네요. 동그라미를 치면 안 되고 서로 이제 윈윈하는 거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니은 물건 납품의 선매대금. 자, 선매대금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선매라고 하는 건 먼저 매매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을 주면서 이제 딱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돈을 먼저 주고 나중에 이거 다 나한테 넘겨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 입도 선매 뭐 이런 말 들어봤죠. 그래서 아예 그냥 이제 이런 것들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뭐 이제 시골에 예를 들어 배추를 판다 그러면 아예 그냥 배추밭에 가가지고 나중에 여기에서 나오는 배추는 다 나한테 넘기시오 이렇게 하면서 돈을 먼저 줘버릴 수도 있어요. 자, 이럴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물건 납품의 선매대금을 매수인으로 받았던 매도인이 그 사람이 그 물건을 납품하기 전에 이걸 써버렸대요. 이거 횡령죄가 되겠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물건을 사겠다고 어디 강원도 고랭지에 어디 이제 대관령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뭐 고랭지 배추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해봐요. 거기 가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배추는 다 이렇게 다 내가 살게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1,000,000원을 줬습니다. 1,000,000원을 줬는데 그거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그 1,000,000원 먼저 돈을 받았으니까 그거 써도 되는 거죠. 예, 아들 납부금도 써도 되고 뭐 아들이 경찰 간부 공부한다. 그러면은 이제 등록금도 내고 나 경찰 할 거예요. 그럼 등록금이 아니고 그냥 학원비도 내고 이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결국 그러고 나서 뭐만 하면 돼요? 거기에서 나오는 배추만 나중에 그 사람한테 넘겨주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그 전에 이미 소비를 하는 거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횡령죄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죠. 선매대금이든 뭐 후매대금이든 간에 이거는 그냥 물건 팔아가지고 얻은 돈이에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번 돈이다. 자기가 번 돈이야. 그럼 결국은 뭐죠? 자기 돈이에요, 그냥. 자기 돈 자기가 쓴 겁니다. 그럼 나중에 우리가 배추를 이 사람이 납품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거는 채무 불이행이죠. 그렇죠? 그냥 알아서 나중에 그냥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면 되는 것이고, 자, 이거는 그냥 자기 돈 자기가 쓴 거다. 자기가 벌어가지고 자기가 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디귿번 액면을 보충 할인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자, 액면이라고 하는 게 이제 수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액면 백지인 약속금을 받았는데 보충권을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뭐 200인데 이거를 좀 100만 원 더해가지고 300만 원으로 플러스 알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했는데 보충권의 한도를 넘겨가지고 원래 그러니까 자기는 한 100만 원만 더 증액해가지고 이걸 사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어떻게 했다? 더 많은 금액을 써가지고 이걸 사용을 해버렸다.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백지수표를 맡겼는데 그 백지수표 맡긴 것을 네가 그 범위를 넘어서 가지고 새롭게 또 써버렸으니까 그 넘긴 부분에 대해서는 횡령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 위탁 관계라고 하는 게 이제 있어야 되는데 위탁 관계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쉽게 생각하면 300을 하세요 그랬는데 500을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위탁은 300을 했습니까? 500을 했습니까? 위탁은 그냥 300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플러스 알파 200 해가지고 요 200에 대해서 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여기 대해서 위탁 관계가 있어 없어요? 없죠. 새로운 이 위탁 관계가 있질 않아요. 그 약소보험 자체가 새롭게 이제 발행이 된 거죠, 그냥. 그래서 이거는 보관자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이게 받기는 받았지만 그 넘기는 한도의 범위 내에서 보관자의 지위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나쁜 놈이다 이렇게 뭐 말할 수는 있겠지만 횡령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을번 보십시오. 자, 법인이요. 일반 법인이 특정 사업의 명목상의 주체로 특수 목적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그 명의로 다른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자금의 관리 처분에 대해서 이제 자금 이렇게 돈 계산을 이렇게 이제 관리하는 것은 실질 사업 주체인 법인이 그거를 하면서 자, 실질 법인이 있고 또 특수 법인이 또 따로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이제 뭐예요? 이제 이게 원래 이제 그 뒤에서 이제 이걸 조종하는 법인이 있고 그다음에 그 여기에서 이제 명목상으로 나가 있는 그런 법인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에 사업 주체인 법인의 대표자 등이 특수 목적 법인의 보유 자금에 대해서 횡령죄에 있어서의 보관자의 지위를 가느냐. 자, 그럼 결국 법인은 아까 우리 학교법인도 똑같죠. 이게 뒤에서 조종을 하든 실질적으로 돈을 대준 사람이든지 어쩌든지 간에 A법인, 갑법인과 A법인은 어떻습니까? 서로 다른 거죠. 다른 상태인데 지금 갑이 지금 A를 뒤에서 지금 조종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A의 돈을 A 법인의 돈을 실질적인 소유자 여기서 뒤에서 지금 봐주고 있는 모 기업이겠죠. 요 갑에 있는 사람들이 요거를 돈을 써버렸다. 그럼 전혀 다른 걸 지금 쓴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는 지위 자체를 인정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사립학교 이사장 이쪽 저쪽 쓰는 거랑 이런 거랑 같이 이렇게 비슷하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수 목적법 새롭게 생긴 법인의 그 돈에 대해서 모 기업 모 법인이 이걸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남의 돈을 가지고 있는 거다. A 법인의 돈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가 된다는 거 이걸 잘못 써버리면은 이건 뭐가 된다. 이건 횡령죄가 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을번은 맞고요. 저기 성립하는 거 모두 고르라 그랬으니까 이제 리을번만 답이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겠습니다.